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미래 투자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 자, 기아 화성 전기차 공장 표류입니다. 사측이 사전에 공사 요청 공문을 받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생산 규모 20만 대가 안 되면 파업을 한다는 억지의 첫삽도 못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조로 인해서 한국이 공장을 짓기 어려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연구직 일자리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IT 4차 산업으로 힘이 몰리고 그러면 테크노밸리의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긴축 공포 재확산 FED 내년 2월에도 0.5% 빅스텝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0.5%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내년 한국 성장률 1%도 위태하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의 2023년 경제 성장 전망은 1.7에서 1.9%였습니다. 이것이 1.1%로 내려왔으니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테슬라 노조의 불법 파업 보고도 한국에 공장을 지으러 오겠나? 자, 지금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좋은 기회인데요. 특히 새만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을 떠난 한국 GM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성 노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탈중국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업하기에 나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테슬라를 언급했었는데요. 테슬라 공장은 거의 무인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만드는 공장 자체가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 탈중국 아이패드도 인도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 애플이 중국 공장을 철수합니다. 베트남과 인도가 최대 수혜지로 보여지는데요. 한국은 이제 인건비 시장에서 최첨단 기술 시장으로 역량이 바뀌어야 하고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전세대출 한 달 새 1조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금리 급등에 대출 상황에 나선 듯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지원도 못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재테크의 방법이 대출을 갚는 것이 요즘에 또 재테크의 방법입니다. 이자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대출금을 갚는 것이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출이자 금액도 부담이지만 대출이자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결국 금리가 고점임이 확인이 되고 금리가 내려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전세의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3년 2월에서 3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배당률 5% 넘는 실적 개선주 기업은행, 기아, KTNG 담을만 하다. 자, 연말 배당률 5% 이상인 주요 종목인데요. 이제 또 배당주의 투자의 시기가 오고 있죠. 우리 금융지주와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예상 배당률이 7.3에서 7.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 배당주라고 하면 투자를 추천합니다. 14년을 보유하게 되면은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년 후에 주가가 더 올랐다면 그것을 팔면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질 수 없는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만 청약설 무색 둔촌주공 1순위 3.7대 1에 그쳤다는 기사입니다.
자, 10만은 최대 예상치였습니다. 많은 언론은 미라를 예상했었죠. 3.7대 1은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금리, PF, 파업, 추락제 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급감한다는 기사입니다. 서울과 경기 결국 입주 물량 감소합니다. 주택은 필수제이기에 공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와중에 1억 넘게 올랐다. 끄떡없는 상위 20% 아파트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모두 상위 20%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입주 물량이 많다는 대구마저도 7억 5천에서 7억 7천으로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대세 하락기에는 상위 20%의 아파트가 오르거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7대 1이 나오거나 월세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스텝 고인 파월 속도 조절론 내년 초도 빅스텝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자, 금리 예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둔촌주공 1순위 청약 1만 3천 명 몰려서 3.7대 1이 나왔다. 자, 여기 보시면은 84제곱미터부터는 대출이 전혀 안 되는데요. 84에 5,00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서울의 사람들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경매 꽁꽁 10채 중 9채 주인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낙찰률 13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경매가 인기가 없을 때가 경매의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던 물건인데요. 음, 신분당선 정자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10.02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그마치 55명이 몰렸습니다. 저도 월요일 날 1억 8천 정도를 써볼까 하다가 못 갔는데요. 저는 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55명이 왔고요. 96%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몰린 것이고요. 자, 경매가 인기가 없다고 하지만 좋은 물건들은 모두 알아봅니다. 그래, 오히려 지금이 경매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자, 전용 면적 10.02평이라고 하면요, 18평 내지는 19평 정도로 보여집니다. 어, 자, 그러면은, 올해 8월 달에 거래된 게, 2억 3,300인데요. 2억 2,900 정도에도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오피스텔도 매매가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는 2억 2천 정도로 보이고요. 1,100만 원 정도 싸게 낙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급매로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매와 함께 급매도 찾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선티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